저는 답글을 안다는 게 약간 쿨해 보인달까? 대부분 GPT를 불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키워드형으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도 한번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몬컴퍼니의 이원성 대표님 모시고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랜딩, 마케팅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바이럴 마케팅 브랜딩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근데 브랜딩은 어떤 맛있게 잘 만들어진 밥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맛있게 잘 만들어진 밥상을 홍보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럴은 그 밥상을 이제 받아서 드신 분이 나가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게 바이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소문을 바이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바이럴 자체가 어떤 가짜 작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사실 구전 마케팅이고 입소문에 입소문을 거쳐서 되는 게 바이럴인데, 그 입소문 자체를 가짜로 만드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 돼서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은 병원에 왔을 때 잘하고 우리만의 서비스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바이럴을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입소문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후기고 밥이 맛있어야겠죠. 밥상이 너무 예뻐서 왔을 거잖아요. 막상 먹어봤더니 빈껍데기더라 라고 하면 바이럴이 안 되겠죠. 그런데 먹고 나서 너무 좋아, 요크루트까지 하나 줘요. 그러면 그 달콤함이 바이럴이 되는 거죠. 사실 제일 골칫거리가 악성 리뷰인데 네이버 플레이스나 맘카페나 요즘 또 당근에도 많이 이런 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업체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일을 하는 초창기에는 원장님들이 그냥 내려주세요, 밀어주세요 이러면 그냥 네네네 했었어요. 신고해서 한 달의 조정기간 동안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 당시의 시각에서는 그게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빨리 내리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본질은 안 바뀌는 거죠. 병원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결국은 이게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원장님한테 직접 전화하시게 하거나 아니면 직접 답글을 달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으시죠. 근데 그게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정말 악플도 있지만 애정어린 악플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이걸 모든 거를 악플로 치부해버리시면 사실 도움이 하나도 안 되실 거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시는 거는 정말 병원을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원장님들이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B2B잖아요. B2C를 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타격감이 너무 크죠. 그리고 진짜 네이버 플레이스 위에 그거 하나 달려있으면 신안이 당장 며칠은 줄죠. 저도 한번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대처를 못한 게 아니었어. 그분도 화가 날 만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뭐였냐면 대기 시간이요. 어떤 리뷰를 달아주셨냐면, 예전에는 샘치과가 한적하고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요즘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신없고 원장님을 보는 시간이 너무 적어진 것 같다라는 리뷰였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악플로 남지 않게 됐어요. 맘카페나 당근을 저희가 그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해야 될까요? 하면 좋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 분들이 악플 하나 있어도 사실 판단을 다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느냐예요. 나쁜 글만 있으면 진짜인 줄 아는데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미디어가 있으면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원장님의 진정성이 담긴 블로그, 글 이런 것들만 있어도 그분들이 딱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를 하나 운영하시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달 체크해야 될 마케팅 성과 지표 이런 것도 있을까요? 환자가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 영역부터 병원에 올 때까지 정말 많은 검색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제가 정말 세분화해봤더니 한 15개가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 간추려요. 네이버 위주로만. 플레이스의 방문자 수 한 달에 1000에서 1000명 정도 꽤 오거든요. 그럼 그 방문자 수로부터 통계를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네이버 예약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서 네이버 예약은 몇 명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병원까지는 몇 명이 왔는지, 또 병원에 왔다가 후기는 몇 명이 있었는지, 딱 요만큼만 보셔도 대략적인 흐름과 저희 병원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노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들은 환자를 너무 가만히 놔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어떤 정보를 계속 좀 제공해 주셔서 병원에 올 때까지 노쇼를 좀 방지해 주시고, 또 왔는데 후기를 많이 안 써지는 치과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는 와서 어떤 감동이 없는 거. 아무나 후기를 달지 않잖아요. 결국은 후기를
써줄 환자가 와야 되는 거죠.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스케일링 하러 온 분은 당연히 후기 써주지 않죠. 네. 근데 처음부터 후기를 써줄 만한 환자분들은 어떤 사연이 있거나 좀 힘든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한 스피커 역할을 해주시고 매니지가 힘들겠지만 그분들이 만족했었을 때 후기를 정말 잘 써주시죠. 그래서 되게 일정한 후기들이 잘 쌓이는 치과가 있어요. 그것도 장문. 그렇게 한두 분이 좀 길게 써주시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꼭 답변을 원장님이 직접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답변을 받고 싶어서 리뷰를 쓰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답변에 있어서는 제가 음식점을 가거나 플레이스에서 봤을 때 답변이 달려 있으면 이거 업체인가? 마케팅 업체 쓰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답글을 안다는 게 약간 쿨해 보인달까? 저도 초반에 그래서 막 열심히 달다가 드립이 생각나지 않으면 안 달기로 했어요. 웃길 만한 드립이 생각나면 달고 아니면 안 달고. 신규 치과는 제가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쵸, 합니다. 그것도 본인을 어필하는 거고 우리 치과에 차별하니까 문턱을 조금 낮추는 데는 네.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발전을 하잖아요. 대표님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브랜딩 할 때도 되게 많이 쓰고요. 어떤 브랜딩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보다는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원장님과 대화하는 거, 상담하는 거, 전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아카이빙을 하고 제가 필요할 때 거기서 AI로 원하는 것들을 추출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카이빙을 한다는 건 녹음하신다는 걸까요? 다 녹음하고 다 저장합니다. 무조건. 진짜 어떻게 보면 AI의 순기능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지식들 그걸 잘 정리해주고 잘 수치화해주고 그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날로그 시대에서 일을 하셨던 분한테 AI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 없이도 엑셀에 정말 수식 하나 다 넣어가면서 통계 분석해보고 워드로 하나하나 작성하고 구글링 하면서 정보를 찾았던 사람이니까 AI를 더 잘 쓸 수 있는 거죠. AI가 하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AI한테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AI를 쓰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저는 더 날개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의 발전 속도나 이런 거를 보면 브랜딩 영상이나 이런 것도 AI로 다 찍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네. 그때 시점에서에 대한 활용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AI 전문가를 뽑아야죠. 역시. 근데 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모든 일이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영상도 제가 원장님 영상을 만들었지만 원장님을 설득해서 만드는 거지 영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다 과정이 있었고 근데 그 과정은 AI가 못 해주거든요.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여러 가지 AI 툴에서 영상을 짧게 잘 만든다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영상의 어떤 결과가 중요하기보다도 이런 서사를 만들어내고 원장님들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막 찾아내서 같이 원장님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훨씬 저는 더 중요하고 그게 더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툴로서의 AI는 진짜 파워풀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그걸 제가 블로그를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환자들이 내 블로그를 읽을까? 그냥 재미나이에 질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솔직히는 좀 들어요. 최근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나 치과 공포증인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느 치과를 추천해줘 했는데 저희 치과가 뜬 거예요. 그래서 왔거든요. 제가 재민아한테 역으로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 환자한테 이거를 추천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AI 트레인드 애드버타이즈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그런 AI 검색에 더 노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니까 더 역설적으로 더 많은 블로그를 쓰고 내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AI는 그 데이터를 긁어서 나에 대한 정보와 치과에 대한 정보를 인식을 하니까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진짜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만 살아남을 거예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결국은 그걸 판단하는 건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알아서 또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견해로 보면 어쨌든 유저도 러닝 커브고 AI 자체도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네. 적응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쓰는 AI 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노트북 LM이라는 구글에서 나온 무료 AI예요. 네. 할루시네이션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소스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줘요. PDF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올려놓고 그 올려놓은 거에 AI가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과 제가 1시간 동안 미팅을 하잖아요. 그 미팅한 내용을 오디오 파일로 노트북 LM에다가 만들어놔요. 제가 거기서 이 원장님의 심리는 어떤 상태야? 이 원장님이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이야? 저는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검색에서 어떤 특정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은 퍼플렉시티라는 걸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요. 마지막에 GPT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학습을 시키면서 저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저는 GPT한테 질문을 이렇게 짧게 절대 안 해요. 500자 이상으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최대한 많이 얘기해줘야지만 그 친구가 그거를 알아듣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거지 뭐 샘치카 브랜딩 어떻게 할까? 이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죠. 대신에 샘치카 원장님 3대에 걸쳐서 구강하면 가시고 이런 헤리티지를 가지고 계시고 막 이런 걸 이제 넣어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대부분 GPT를 불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잘 안 돼. 이런 분들은 질문이 너무 키워드형으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네. 치과가 무슨 마케팅이야. 그럼요. 네. 치과에서 무슨 찌라시를 뿌려. 그거 다 그런 환자 속이는 거야 라고 하셨던 시절에서 이제 우리는 홈페이지가 없으면은 간판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영역까지 왔는데 치과와 병의원 사업에 있어서 몬컴퍼니와 유현성 대표님이 어떤 역할과 위치에 대한 신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힘든 질문이네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환자와 원장님의 사이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 원장님들은 의사의 언어를 쓰죠. 환자는 환자의 언어를 쓰죠. 그 중간에 분명히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한테는 의사의 언어를 잘 풀어서 환자의 언어로 바꿔주고 환자의 언어를 의사분한테 적절하게 바꿔서 전달해주면서 이 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 덴티스트 몬컴퍼니의 유현상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여서 네. 좀 되게 즐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고 저희 이번 영상 보시고 어쨌든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좋은 소스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치과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 덴티스트였고요. 저희는 더 재밌는 주제와 새로운 게스트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